안녕하세요. 자, 두 번도 기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서가지고요. 방송 귀찮아서 처음부터 좀 하고 아래쪽에 이제 텔레그램 채널 심심하시면 이제 같이 나오셔도 좋고요. 방송 궁금한 거 있어서 보시고 그래서 얘기할 내용 첫째, 차트라는 것입니다.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선물도 선물 금 가격 모르는 걸 차트가 많이 써요. 뿐만 아니라 회사 일정 거래 안 되는 거 쓰죠. 차트라는 것이나 일단 차트에서 한번 보세요. 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에 시간 조금 더 시간 간격이 좁아요. 여기가 1시인데 여기 1시 30분 여기 이 안에 30개의 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0분이 되면 요 하나 봉이 30분이에요. 30분. 그럼 이제 요게 12시인데 이거는 1시가 되죠. 봉이 두 개, 하나, 두 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시간 단위 안에 있는 것들이 데이터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봉은 보시면 색깔이 현재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녹색. 빨간색은 뭐냐? 여기 빨간색 봉의 가장 윗점이 그 시간 시작될 때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물론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밑에 있는 게 이 시간이 끝날 때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럼 이 녹색은 반대로 시작 지점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끝날 때 가격이 위쪽이죠. 즉 이 시간 동안 전체를 보면 내렸으면 빨간색이 되고 오르면 녹색이 됩니다. 그것 말고도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것들이죠. 이게 처음과 끝 사이에 있었던 가격 변화를 표현해요. 뭐 몇 번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동안 실제로 시작 가격보다 올라갔던 적이 끝 지점보다 녹색의 경우에는 끝 지점보다 훨씬 올라갔던 적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시작 지점보다 아래도 내려간 거예요. 한번 크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걸 확실히 하려면 더 짧은 시간 봉을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요. 지금 12시죠. 4월 16일 12시 기준으로 30분 봉이 아니라 30분 봉에서 위아래로 삐중 튀어나왔는데 5분 봉으로 보면 시간이 조금 한참 나중이네요. 보자. 4월 16일이었죠. 훨씬 뒤로 가야겠네. 4월 16일 12시였죠. 이게 14, 13, 12 여기죠. 보면 아까 30분 봉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한번 밑으로 찍었었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요거 전체가 아까 그 봉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스케일이 달라지면 이 내부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때요? 실제로 그때 상황을 좀 더 알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움직임들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좋아요. 왜? 요 봉에서 보면 이게 오르는지 내리는지 알 수 없지만 어때요? 이 전체 흐름으로 보면 그냥 내일 꽂고 있죠. 오늘 엄청나게 꽂았네요. 6만 1000에서 5만 불까지 찍었으니까 비트코인이 거의 한 20% 가까이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는데 아직 완전한 반등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게 뭐 이런 얘기를 가볍게 했지만 아직 뭐 차트 기초니까 지금은 그냥 차트라는 게 봉이라는 게 실제로는 가격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고 어떤 시간 스케일에 따라 달라진다 까지 이해했으면 가장 기본적인 차트를 이해하신 거예요. 자, 어때요?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죠.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가격은 하지만 위아래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차트는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러다 뒤로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중요한 데이터가 네 가지가 생겨요. 여기서 하나는 가격, 진짜 가격이 얼마냐. 또 하나는
실제 거래가 얼마나 됐는가. 그죠? 중요하죠?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 두 가지 정보가 더 중요해요. 두 가지가 뭐냐? 자, 가격이라는 게 어떤 흐름이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거래되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물론 거래되는 중간에 가격에 매물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비트코인 같은 큰 코인들은 항상 흐름이라는 게 존재해요. 보시면 어때요? 쭉 거의 이어져 있죠. 예, 첫 가격에서 끝 가격이 생기면 그 다음 가격의 시작점은 이 끝 가격에서 시작해요.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갭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말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가격에 갭이 존재하는 경우. 물론 이제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갭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보면 이 가격과 이 가격은 사실 이어진 가격이 아니에요. 차트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래서 이런 걸 갭삼 갭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왜 대부분의 경우 다음에 나타날 가격은 기존에 있어 왔던 과거 연장선이에요. 그럼 연장이라면은 적어도 다음 가격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적인 어떤 위치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쓰이는 게 지표예요. 이게 세 번째 중요해요. 차트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 지표. 왜? 지표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기 때문에 지표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신뢰할 수는 없고 참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딘지 이 가격만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전 가격을 봐야 되고 보다 보면 지금 이런 가격은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그 맥락을 읽기 위해선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지표예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순서대로 얘기해 볼게요. 가격, 거래량, 그다음 지표.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 이게 이건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까지는 다들 동의하실 텐데, 네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차트의 요인입니다. 그게 뭐냐? 패턴이에요. 패턴. 지표만큼이나 저는 패턴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를 그냥 알면 끝인가? 아니죠. 과거를 공부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왜? 그러한 패턴이 다시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나 어떤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 있었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자, 이런 하락이 기존에도 있어 왔어요. 오르는 중에도 있었고 내리는 중에도 있었고. 그럼 이것만 보고 상승인지 하락인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패턴을 참고해서 이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가장 근사하구나. 그러면 시장 참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행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건 패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가격, 두 번째는 거래량. 거래량 밑에 나와요. 이렇게 차트의 밑에 요 봉에서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세 번째 지표. 지표는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의 양은 아니고요. 좀 많아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다 쉬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패턴. 자, 이거 잘 명심해 두세요. 제가 보는 방식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참고하면 적어도 깜깜한 투자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하지는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봉 보는 법까지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은 지표 중에 제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표 첫 번째 지표입니다. 지표의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이 뭐냐?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가격대일 때, 이 가격이 움직였을 때 실제로 얘는 기존의 가격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팔았던 가격이면 팔고 싶고 내가 싸게 샀으면 많이 오르면 팔고 싶잖아요. 자, 그럼 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기존에 있어 왔던 거래, 직전 거래들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자, 요 봉이 왔을 때 이 직전 거래, 일정량의 거래의 평균이 요 노란 선이에요. 이 황색 선 보이시죠? 근데 이런 선이 되게 많죠.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좀 작을 수도 있어요. 보조지표를 열면 여기 무빙 에버리지라고 되어 있는 녀석들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10배,
그러니까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일봉을 볼 때 5일선, 15일선 보는 사람이 있고 31선, 61선 뭐 이렇게 본다 그러는데 이제 이건 회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매치를 기준으로 영향을 받고 그걸 지나가면 영향을 적게 받는다 뭐 이런 좀 그런 인간들이 믿는 어떤 미신에 가까운 거지만 실제 현상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를 보는데 수치들을 넣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장 가까이 있는 요 이동평균선이 아마도 10개짜리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30분이니까 30분 10개 모이면 300분이죠. 그럼 5시간짜리 2평, 5시간 2평이에요. 그 다음에 좀 멀리 따라오고 있는 요 녀석이 아마 요걸 거예요. 89. 제가 좀 이상한 거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세팅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녀석이 480. 480을 왜 썼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보는 봉이 15분 봉이에요. 15분 봉이라고 보는데 한 봉이 15분짜리를 15분 봉에서 480배를 해보면 아마 11선인가 15일선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계산해보시면 대충 나올 거예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15일선을 분봉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사실 마이크로한 어떤 움직임이잖아요. 마이크로한 움직임에서 매크로한 걸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보면 이게 지금 움직임이 내가 여기 있지만 분봉의 움직임이지만 사실 일봉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이런 거 되게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많이 해보고 실제로 매매할 때 어떤 게 자기가 보는 게 더 좋은가 이런 거 고민해보는 거 대단히 중요한 어떤 매매 기법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요런 거 차이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뭐 이평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설명드렸고요. 이평선에서 보통 이제 봐야 될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지금 가격이 이평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왜냐하면 이평선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평선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해요. 왜?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떨어졌어. 엄청 떨어졌어. 그럼 사잖아요. 그죠? 내가 샀던 가격보다 엄청 올랐어. 그럼 팔잖아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 이 이평선은 가격이 회귀하려는 어떤 중심선이 되기 쉽습니다. 첫째. 두 번째, 이 이평선은 저항을 해요. 뭐냐, 이 가격 근처로 오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왔으니 이평선 주변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너무 붙으면 떨어지고 너무 떨어지면 붙는 약간 그런 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예요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게 크로스예요. 크로스. 가격이 이평선을 통과해버리면 요거는 그 다음에 강력한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이걸 이제 가격이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반대로 떨어지는 걸 데드 크로스라고 해요. 골든 크로스는 강력한 매수 신호, 데드 크로스는 강력한 매도 신호. 이게 뭐 일반적인 어떤 개념이에요. 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평선을 보는 세 번째. 네 번째로 보는 이평선은 이평선 자체의 모양이에요. 이평선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락 추세라는 뜻입니다.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기 전부터 이평선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수렴을 해요. 어느 정도. 하지만 이평선이 지금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하방이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나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뭐 이런 데드 크로스가 나면 또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맹신은 금물이에요. 왜? 이평선이나 모든 차트에 보이는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예요.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이미 가격이 반영돼서 표현된 거예요. 물론 지금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현재 가격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차트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는 우리가 사진을 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진은 어때요? 지나간 과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3D를 2D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보이는 게 동그래 보여도 실제는 원통일 수도 있고 뒤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차트에 보이는 건 과거고 실제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어떤 투영된 모습이지 차트에 투영된 거지 이거 자체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차트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외부적인 요인에서 앞으로 계속 바뀔 건데 차트는 과거의 모습을 투영한 것 이걸 항상 명심하고 내가 차트를 잘 보면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손을 적게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손해보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패턴 기초를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차트 1번의 가장 마지막. 저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어때요? 어디를 볼까? 패턴이 잘 나오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락을 한단 말이죠. 어때요? 여기 보면 이평선이 막 꼬라박았죠? 여기 좀 큰 이평선, 옛날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서 이것도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평선끼리도 데드크로스를 해요. 자, 데드크로스를 했는데 잘 보면 제일 처음 가격이 이평선을 데드크로스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있는 이평선도 데드크로스를 시켜버리고 쭉쭉쭉 내려갔죠. 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죠. 이것만 봐가지고. 그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 차트를 보고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하지? 이 바닥을 예상할 수 없잖아요. 자, 답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패턴을 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측을 하냐? 자, 보자고요. 요런 식의 보면 수평으로 한참 가다가 꼬라박았죠? 자, 이런 패턴이 어디 있었나 한번 보자. 와, 이거 옛날 건 없네. 조금, 여기를 봅시다. 자, 여기서 뭐 좀 스케일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평선을 가다가 내리꽂았어요. 근데 내리꽂을 때 그 전 저점이 있는데 그 저점보다 위쪽을 꽂았단 말이죠. 그죠? 자, 이 꽂은 지점이 잘 보면 패턴상으로 보면 이전에 횡보했던 위치에 가까워요. 그죠? 요런 걸 패턴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 사실 매물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패턴을 보고 이유를 분석해서 그걸 적용하는 게 패턴 매매법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이상한 이런 내리꽂음 지역을 보자고. 자, 어때요? 자, 여기 횡보가 있었잖아요. 그죠? 횡보 지역에 어때요? 받쳐진 거예요, 이게. 요런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요 횡보 지점 근처를 저점으로 보면 되겠구나. 자, 그럼 여기를 보자고. 여기는 엄청 내리꽂았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횡보 지점하고 연관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횡보 지점 하단이죠. 아까는 상단이었고. 자, 이런 식으로 가격에 의미를 부여해요. 왜? 사람들이 매매할 때 자기가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 이런 횡보가 생기면 이쪽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가격에서 자기 가격 근처에 오면 팔던 사람들이 다시 사겠거나, 왜? 이 위에서 팔았던 사람은 여기 산 사람이라면 이득 구간 지나잖아요. 다시 여기면 살만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패턴들을 찾아내는 게 매매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이런 엄청난 드롭도 패턴으로 되나요? 됩니다.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맞추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싶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선택이 필요해요. 어떤 걸 중심으로 이런 패턴을 찾아내고 패턴의 어떤 강력한 키를 찾아내는 게 매매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보자고요. 여기에 5만 불, 5만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잘 보면 5만 불 근처에서 어때요? 기존에 상당히 보시면 기존 하락 지점 45,000불,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요 주변에서 받쳐진 적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도 거래가 많이 됐고 여기 눌림목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찾으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 사실은 이 위에 이제 한번 받쳐진 가격대도 잘 보면 여기 고점이죠. 여기에서 받쳤던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도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이고요. 지금 가격이 거래되고 있는 이 위치도 잘 보면 여기에 어때요? 저점이죠. 여기에 저점이죠. 상당히 유의미한 가격대에서 받쳐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믿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자기 가격대가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패턴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래서 패턴을 보고 그 다음 가격을 예측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받쳐졌을 때 이런 급락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찾아보면 한 번도 없었던 일은 없어요. 거의 이제 오래된 코인이다 보니 이렇게 쭉 떨어지면 올라오지만 다시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번 떨어진 위치에선. 자, 그럼 나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를 배울 텐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패턴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기억할 수 있느냐? 다 기억 못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지점,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내가 따라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지점들을 기억했다가 매매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거, 조금씩 좋아져서 어느 순간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하지만 그때 위험해요. 거기에 새로운 패턴이 또 나오거든요. 항상 시장에 겸손하고
시장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장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 마인드입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우면 아무나 돈을 벌겠죠. 그리고 가격을 예측했다고 해서 맞다고 해서 맞았다고 너무 만족하면 안 되고요. 틀렸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고 맞는 게 이상한 일이고 맞았으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만족해야 됩니다. 또 맞출 수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뜨거운 맛을 보실 겁니다. 제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자, 오늘은 한 여기까지만 할까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실 테니까. 자, 오늘 차트란 무엇인가 가장 기초, 차트 의미, 차트 공부하는 법, 이평선, 지표 기초, 아주 기초, 패턴 기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으로 리플에 더 필요한 거 얘기하시면 더 할 거고, 더 재밌는 내용 필요하다 그러시면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일단 오늘 차트란 무엇인가 가장 기초했고요. 아마 다음번은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좀 차트와 매매에 대한 사이 고기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뭐 이건 사실 기초니까 좀 수박 거달기식으로 훅훅훅 훑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심화편을 가면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좀 찾아도 보시는 것도 좋고요. 질문도 하셔도 좋고 좀 더 다음 제 강의인가? 아무튼 제 동영상을 좀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이거 어떻게 끄지? 모르겠다. 보자. 어딨지? 끄는 거 찾지를 못했어.